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죠.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국민낙동강 생물자원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1시간 30분 정도 나눌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담임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여기 와주셨는데요. 혹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기분입니다. 여기 동원 되셨나요? 네, 마음으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저희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지금 경상북도 환경연수원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2021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창업팀을 모집해서 12월 31일까지 육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저희 또 협력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셨어요? 알고 계신 분. 오늘 선물을 받아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관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총 20개 창업팀들이 이제 사회와 또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창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무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 5주차 의무교육 시간에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찾아와 주셔서 기관 소개 및 사업 소개를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때 유성엽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국립낙동강 생물자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또 신수영 박사님 같이 오셔가지고 기술 설명회를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제가 여기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쭉 지금까지 열심히 소리 내면서 창업팀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는데 우연히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유성엽 계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또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역할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서 같이 이제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많이 골똘히 생각을 해봤지만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또 그걸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고민을 잘 소화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국립낙동강 생물자원의 역할을 열심히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 4시 30분이 됐을 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겠습니다.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진행하는 2021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담임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이시구나. 야, 사회적 기업 불나방이세요? 이렇게 쓰셨어요? 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너무 좋아해서 외길 인생 10년째 무조건 달려가는구나. 네, 불나방처럼 가다가 사회적의 시옷자만 들어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왜 그런 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취하시고 불나방이 되셨나요? 제가 공대 출신인데 공대요? 네,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저랑 안 맞다는 걸 깨닫고 뭘 해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창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때부터 이거를 제가 하거나 아니면 이걸 꿈꾸는 사람들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기업의 불나방 우리 김재훈님께서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오답인가요? 네? 이거 오답인가요? 몰라요. 저희 엄마가 수박 껍질 버리는 거 봐가지고 제가 신경이 났었는데 엄마가 잘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엄마 지금 여기서 엄마 얘기하면 어때요? 이거 엄마 뭐다? 이러시면
어디에요? 어머니가 분명히 봉투에 넣는 걸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요? 네, 저 프로 방송인들은 저런 표정을 지어줘야 TV에도 계속 나올 수 있나 봐요. 그 옆에 계신 조충현 아나운서님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는 육상 사업을 다니면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을 좀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찾아가서 축제를 저희 때만 해도 많이 했었잖아요. 종이컵이 낭비되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이왕이면 사회적 기업 종이컵을 팔아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2만 개를 사비로 주문을 했었다가 5천 개만 팔고 동아리방에 남아서 제가 혼자 동아리원들과 다 같이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이렇게 소셜벤처 활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 도서관이라고 사람이 책이 돼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자기 효능감도 높이고,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선배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조금 걸었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회복 탄력성도 증가시켜주는 그런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되게 좋고 궁금해서 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많이 사회에 배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공부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회적 기업에 가서 실무 경험을 쌓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진흥지원센터에서 제가 중간지원 조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거 이제 토론회 때 제가 가서 이쪽 분야에 조금 좋지 않은 면들이 많아서 이렇게 사직서를 붙여놓고 끝장 토론을 하고 싶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퇴사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내고 또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뭐 사회적 기업은 이런 거고 사회적 기업에 관심 갖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인생을 꿈을 꿨었죠. 그렇게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면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책도 잘 팔리고 유튜브도 구독자도 뭐 엄청 많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잘 됐으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아마 제가 누군지 다 알아봤을 텐데 아무도 알아보시는 분은 전혀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실패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또 사회적 기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멘토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을 해주셨으니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 소개 영상을 보셨으면은 잘 보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을 텐데요. 오늘 선물은 저희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초기 창업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야오야 팀에서 생산한 제품인데요. 요거 뭘로 보이세요? 자두? 네, 자두처럼, 이게 자두떡입니다. 진짜 자두처럼 생겼죠? 이 문제를 푸시면은 정답을 맞추시면 오늘 준비한 자두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눈빛이 굉장히 의욕적인 분이 보여가지고 제가 기분이 참 좋은데요. 자, 그래서 문제를 드릴게요.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분류할 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유리, 비닐, 캔 등으로 분류해버리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일반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자, 자신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자는 수박 껍질? 또 다른 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1번 고추장이요? 네, 두 의견이 나왔는데요. 정답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 했었던 이 퀴즈의 정답은 네, 1번 고추장입니다. 네, 뭐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찍으셨나요? 네. 여기 이제 이 상품은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창업팀 대표님 여기 계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상호 교류의 장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안타깝네요. 자른 수박 껍질. 저도 자른 수박 껍질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30명이 있었는데 14명이 오답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잡히지 않고 한 5시간 동안 박수만 치고 있었어요. 이만큼 이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우푸푸라고, 유한양행에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건 들어보셨죠? 그 캐릭터래요. 우푸푸 캐릭터. 혹시 뭐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도 뭐 이런 캐릭터와 함께 뭔가 또 홍보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선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오늘 좋은 행운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어떠세요?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러십니까? 여기는 사회적 기업에 좀 호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어째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멀리는 있지만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이 구하는 부분이 약자들에게 수납이 되는 거에 필요한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회적 기업의 정의이기도 하고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낙동강 생물자원관의 역할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참 어렵죠. 어떤가요? 소비? 아, 좋습니다. 선물은 하나인데 두 분의 답이 너무나 좋아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표님 괜찮으시면 선물을 하나는 더 드리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낙동강 생물자원관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 갖고 온 거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반응도 없고 해서 다들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닐까 여기 그랬었는데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1.5시간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필요하다라고 갈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 것 자체로 좋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저처럼 그저 사회적 기업은 좋아서 우리 옆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무엇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 년 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처음 발표됐을 때 신문에는 유독 실험이란 단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일을 하면서 일반 기업처럼 돈도 버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반응은 호의적인 동시에 냉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착한 일 하면서 돈 벌기가 어디 쉬운가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었지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을 발전시켜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헤쳐온 선진국들처럼 국내에서도 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토대를 다지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사회적 기업가들은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곧 돌봄, 문화예술, 공정무역 등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용어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은 종종 혼란과 딜레마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했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편견, 지나치게 낮은 수익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살아남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았지요.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현장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판로 개척을, 때로는 네트워크를, 때로는 자금을, 때로는 동기부여를 현장에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동행해 왔습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함께 지켜온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그 공감대를 안고 지나온 10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회적 기업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10년 전 50여 개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은 1741여 개로 늘었고 근로자 수도 37,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던 기업에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상품,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이전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젊은 감각의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가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노력해온 사회적 기업 당사자 조직들과 전국의 다양한 지원기관들, 이 모든 이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는 점점 더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런 흐름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킬 세계적 기준과 제도들이 점점 국내에 도입되고 있죠. 가톨릭,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에서도 사회적 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함께하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경제를 점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합니다. 10년 전 떼었던 한 발자국이 이젠 길이 되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오래도록 멀리 함께하는 꿈.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꾸겠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네, 이 영상이 2017년도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2007년도에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작되면서 딱 10주년이 되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혹시 이 영상 보셨던 분 계신가요? 그쵸. 이 사회적 기업의 갈 길이 엄청나게 멉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 영상 속에 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시작이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한 역사가 담겨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있고 사회적 기업의 종류와 함께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들 그 지원들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국제적인 동향과 또 대기업들이 함께하는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향후 전망도 담겨 있습니다. 이 6분짜리 짧은 영상에 사회적 기업이 걸어왔던 길이 모두가 담겨 있는데요. 이게 2017년이라서 지금 2011년이니까 4년 동안에 또 변화가 또 있었어요. 한번 이 영상을 분석을 해보면서 조금 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도입이 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이제 많이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두 가지의 체제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런 모델을 해가지고 80년대 말까지는 국가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심 모델. 이 세대를 겪었던 분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젊으신 분들이 왔으니까. 우리는 아마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시장 중심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보다는 시장이 힘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제가 이 IMF를 초등학교 때 겪었는데 아직도 체감을 하는 게 그 전까지는 세뱃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IMF 터지자마자 어른들이 안 오셨어요. 명절 때. 세뱃돈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게 되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저희 다 같은 세대죠? 맞습니까? 네. 이러한 국가 중심 모델, 시장 중심 모델을 겪으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여전히 사회에는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부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타파해 보고자 하나의 해결책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하나의 사회적 경제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라도 해보자 라는 것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속에 사회적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뭐 자활 기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이 기업들 중에 혹시 아시는 데 있으세요?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거죠, 그쵸?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잘 모르시는 분 많고, 이렇게 신생 우리 육성사업 창업팀들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또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데 초기에 이제 정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이 됐었습니다. 사회적 목적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조직은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됐었어요.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다. 이게 2007년에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의미나 취지들로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됐었죠. 조금 더 이제 사전적 정의나 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게 사회적 기업의 육성법에 있는 정의인데, 이게 딱 사회적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이다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계셨으면 제가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텐데 다들 저 뒤에 계셔가지고 가기가 좀 그렇네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 안에 사회적 기업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기업 뭐다라고 말을 하면은 뭐 벌금을 내거나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는 조직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회적 기업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것들이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 경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이 최우선이 아니라 아까 앞에 나왔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영역이라고 설명을 들고 이런 주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일반 시장경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건 이 안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경제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 뭐 소셜 이코노미라는 용어로 많이 이제 정의들이 있습니다. OECD, EU, 캐나다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있는데, 뭐 시대별 정의와 뭐 개념들은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이 정도로만 우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적 경제 구성 요소를 보면 아까 주체들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뭐 소셜벤처도 함께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당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힘을 합쳐서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 경제 속에서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는 게 사회적 기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초반에 굉장히 많았어요.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복지도 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착한 일 하면서 돈 벌기가 어디 쉬운가 라는 시선이 여전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사회적 경제가 뭐 대두되고 생겨났지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행복해졌나 이전보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다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육성법을 통해서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사회에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죠. 처음에는 돌봄이나 문화예술, 공정무역 쪽으로 종류들이 많았고요. 현재 살펴보면 이게 2011년 9월 기준인데 우리나라에 3,064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에는 204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오늘 설명해드리진 않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전 단계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의 수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우리나라와 경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종류를 좀 살펴보면 이게 2007년도에 시작됐던 기업들을 제가 쭉 뽑아봤는데요. 1호가 다소미 재단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1호 사회적 기업인데 2007년 시작했으니까 약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기업이 10년이나 5년 이상 지속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사회적 기업도 이렇게 잘 지속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장애인 생산품이라서 뭔가 좀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손님들의 얘기도 있었고 뭔가 영세하다 보니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도와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접근하기 편한 제과 제빵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접근을 했는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느슨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내 돈은 나라에서 받는데 왜 대표의 말을 들어야 할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영향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현재 사회적 기업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은 더 살펴보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매체들도 많이 생겨요. 인건비 절반 못 버는 사회적 기업이 수두룩하다. 정부 지원이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사회적 기업 3년 이렇게 하면은 지원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5년 끝나면 생존율이 뚝 떨어진다 라고 보는 것도 있고 다른 매체에서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5년 생존율이 사회적 기업이 더 높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을 들여다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양면적인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돕기 위해서 판로 개척도 해주고 민간 자원도 연계하고 세제 지원 네트워크 국제적인 경영 컨설팅 이런 것들을 많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받고 있는데 재정 지원도 있고 사업기 개발 지원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이 재정 지원 부분인데요.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되면 전문 인력을 뽑아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년 차 때는 50% 지원해줬다가 그 다음에 낮춰가거나 이렇게 인건비 지원을 해줘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주기도 하죠. 그렇게 이런 지원율들을 살펴보면 쭉 이렇게 2014년부터는 조금 전년 대비 하락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현황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인증 기업의 수도 계속 넘어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돌봄이나 아니 청소나 이쪽으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현재 돌아오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이런 친환경 가죽, 국내산 폐플라스틱 원사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신발 회사도 사회적 기업으로 있고 여기 보시면은 플라워 럼프라고 원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조직들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는 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치면 현재는 3064개. 근데 이게 3064개가 많을까요? 별로 안 많아 보이죠? 항상 이제 비교할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국내 치킨집 개수로 보면 국내 치킨집 개수 36,000개가 전국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은 3,000개밖에 없죠. 그래서 갈 길이 더 많고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고, 근데 임금 쪽으로 보면 뭐 고용도 이렇게 5만 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임금도 평균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국내 근로소득 평균 급여를 보면 숫자가 잘 안 보이시고 여기 370만 원 정도 찍혀요.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다니는 분들의 근로 임금이 높겠죠. 하지만 평균치로 보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이 종사하는 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액은 많이 늘었고 5년 기업 생존율도 사회적 기업이 높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그럼 어찌 보면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 어찌 보면 조금 공격을 받기도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계에 이런 대기업들도 함께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이어져오는 뭐 현대에서도 온드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는 사업,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SK에서는 꾸준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LG에서 소셜 캠퍼스라는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돕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과 정부, 지자체, 공기업, 또 소셜벤처 등 개인들이 함께 사회적 임팩트를 꾸준히 창출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동향도 아까 살펴봤는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국제 동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저한테도 아직은 좀 거리가 먼 느낌이 들지만 유엔에서도 사회적 경제, 사회 연대 경제, TF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협동조합 ILO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으신 부분이고, OECD에도 사회적 경제 및 사회혁신부가 생겨서 이쪽 영역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EU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결의문도 발표하고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떨까요? 2017년도에 이 영상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장밋빛 미래만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또 염두를 해야 되고, 하지만 역대 정부 최초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2017년도에 발표해서 이쪽으로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럼 이제 결국 예산이잖아요. 예산 얼마나 투여하고 있는지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전년 대비 좀 준 겁니다. 마이너스를 해서 확 준 게 아니고 작년에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줄었다 라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예산이나 이런 기조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한 10년, 함께한 100년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것 같으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니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시나요?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를 들어서 필요하다를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려면은 느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듣고 뭐 책을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지식을 쌓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체감을 한다면 내가 직접 사회적 기업을 겪어보면 판단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밀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어느 대표님의 이야기를 조금 사례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중에 한 팀인데 이분은 이런 사업을 하세요.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강사 육성 사업. 이게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주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분이 주목했던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결혼 이주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싶다. 저도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도대체 결혼 이주 여성에게 왜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할까? 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일까? 어렴풋이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이런 계기가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의기소침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 민석이 민준이 형제를 만났다. 민석이 민준이는 굉장히 밝고 능력도 출중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무시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어 있는 걸 봤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다문화가 된 이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럼 그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했던 것들이 이주 여성에게 멋진 일자리를 주면 우리 엄마가 이주 여성이지만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멋진 일을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자부심도 가지고 의기소침한 것도 고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주 여성 중에 한 명이 로이다라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주 여성분들은 거의 3D 업종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결혼 이주 여성 센터에 뭔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뭐 쓰려고 갔던 적도 있고 이분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분들 중에 우리나라로 오는 분들은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많다고 해요. 대부분. 근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다 3D 업종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분들이 필리핀어도 되고 한국말도 되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어도 잘한다. 근데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화상 외국어 사업이나 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꿈꾸는 건 상호 협조하는 다문화 가정과 대한민국 이런 꿈을 이분이 가지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주 여성이 뭐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화상 외국어 센터를 설립하는 게 목표고 이 결혼 이주 여성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강사 트레이닝을 시켜준 다음에 이 사업에 투입해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되는 것이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본인 역량이 있으셨어요. 옛날 학원도 하셨던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말하기 세상이라는 팀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고용해서 수강생들에게는 교육을 제공해서 돈을 벌고 그런데 다른 화상업체의 차이점은 우리는 직접 화상 외국어 센터가 있으니까 중간 수수료를 뺄 수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여기 지역사회에는 이런 공헌활동도 하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목표였죠. 그래서 이분이 각오를 발표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뭐 ESG한 사회적 기업가가 되겠다라는 이 말도 참 좋았죠. 요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2월과 전력 투구한다 라는 말도 좋았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외부와의 협업을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요 분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근데 저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부와의 어떤 타격들을 정말 목숨 걸고 생각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팀들 또는 일자리 창출팀 내지는 문화센터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영향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굉장히 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을 해놨어요. 저희 어머니 정도 되는 연세를 가지고 있는 중년 여성의 입에서 목숨 걸고 뭘 해보겠다라는 단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목숨 걸고 결혼 이주 여성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난 이 사회적 기업이 돼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제 이제 머릿속에 이분이 목숨 걸고 하신다면은 난 좀 더 뭔가 잘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분이 목숨을 거는 게 본인이 이제 뭔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유명해지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민준이 형제와 이 이주여성 로이다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와 그리고 목표를 말씀을 직접 하신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표님께서는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셨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전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국가의 지정을 받아야 돼요. 이 심사 절차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서류 내고 현장 실사 보고 대면 심사까지 완료를 해야 겨우 되는데 이게 합격률이 50%가 채 안 됩니다. 2년 안에 3번을 지원할 수 있는데 3번 떨어지면 1년 동안 지원을 또 못해요.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분이 3번째였어요. 벌써 2번은 앞에 이제 탈락을 하고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었죠. 준비를 좀 더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이분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노력하고 서류 고치고 막 저를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저와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분이 잘 됐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어느 대표님이 이제 어느 사회적 기업가 이야기로 변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고 나서 이분이 일자리 창출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식회사 말하기 세상이 일자리 창출에서도 지원 의결을 받아서 결국 결혼 이주 여성 3명을 고용해서 3명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게 됐던 거죠.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갈고 있는 횡보들이 지금 경주에 계신데 예비사회적 기업 되고 나선 잘 못 만났어요. 그 전에 저를 자주 찾아오시더니 이제 뭔가 필드에 활동에 매우 바쁘시겠죠?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시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역량을 살려서 교육을 하게 됐죠. 이분들 직접 화상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출장 강사로도 가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외국어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분이 시작했던 일이 3명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걸로 출발했으나 이분들이 다 가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결국에 남편분도 있으실 거고 평균적으로 2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12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를 해주신 거죠. 그럼 좀 나아가면 이 한 분의 결혼 이주 여성에게 교육을 받은 이 새로운 새싹들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저희 창업팀들이 한 20개 팀 있는데 이 20개 팀들이 잘 해서 사회적 기업이 돼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사회에 뭔가 좋은 게 공헌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하면서 뭐 일을 하고 있죠. 어떠세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회적 기업이? 저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체감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이 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좀 질문을 해보려고 했지만 멀기도 하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빚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곳도 있어요. 장애인 논리 사회적 기업. 그래서 월급도 빼앗겼다. 이 KBS 뉴스에 나왔던 것들인데 제가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듣기도 했었어요. 물론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좋지 않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매체에서 나온 거는 전 되게 처음인 것처럼 느껴져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비사회적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용했다 치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후원금 명목으로 다시 내놔라 이렇게 근로자한테 얘기한 거죠. 그럼 근로자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을 안 낼 것 같으면 넌 다른 곳에 가라.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 걸고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팀 사회적 기업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협박을 당하면서 너 잘리면 갈 데 없다, 불만 있으면 나가 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도 우리 사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뭐 이런 걸 가져와 봤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 나쁘다, 뭐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 기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나쁘게 활용하는 이 사람들이 나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숨 걸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고 뭔가 사회 공헌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가는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이점만 쏙 빼가지고 이용하고 본인 주머니만 채우는 이런 나쁜 사회적 기업가들은 세상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역사가 담겨있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또 사회적 경제의 정의도 살펴봤고 사회적 경제 속에 이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도 보았고요. 그 지원과 또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을 살펴보고 이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봤습니다. 또 체감도 했고요. 목숨 걸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이야기도 있었고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도 이야기했었고요. 그 와중에도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라는 것들도 얘기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제가 사회적 기업이 좋다,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 내가 한 번쯤은 사회적 기업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뭔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저는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일부 나눠봤고요.
이제 어려운 얘기가 좀 남았어요. 이 부분이죠. 사회적 기업이 이제 뭔지 조금 이해하게 됐으면 그럼 우리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말씀해 주실 분 좀 계신가요? 강사가 해야죠, 맞죠? 옆에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여기 정도에 위치하고 있겠죠. 공공기관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같이 사회적 임팩트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까 이제 소비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기관 자체에서도 우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혹시 우선 구매 제도를 활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역시 선물 받을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또 구매를 해보셨고 이런 것들로 이제 공공기관은 가장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이게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인데 뭐 이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보면은 충분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이제 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런 거를 하라라고 이제 장려를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연수원에서도 이게 이제 실적으로 되면서 의무 구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이걸 구매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지는 않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혹시 어떻게 구매를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꿈들의 쇼핑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꿈들의 쇼핑몰도 좋고 이런데 되게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볼 텐데 뭐 이런 정도로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현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절차는 뭐 이렇습니다. 품목 확인해서 결정하고 제품 구매하면 되는데 여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기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찾기는 조금 힘듭니다. 좀 큰 도시에 좀 있기도 하고 해서 대부분은 꿈드레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많이 가요. 이스토어 36.5 혹시 여기 들어보셨어요? 야, 이거 진짜 오래됐고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진짜 멉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가야 될 길은.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 상품 구매 캠페인이라고 지금 캠페인 기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캠페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건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인증 상품관이라고 해서 딱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유형이 이렇게 쫙 나와 있고 상품 유형도 여기 기술 인증 받은 거, 녹색 불품, 그리고 우선 구매에 뭐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거 다 클릭할 수가 있고 여기 가면 지역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제품도 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여기 상품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품을 보면 9,715건 제품들이 여기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서비스는 그에 비해서 작습니다. 950건 정도로 여기 등록이 되어 있으니 혹시 이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스토어 36.5로 가시면 가장 수월하게 사회적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인증상품관에서 사회적 기업 활로를 지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뭔가 직접적으로 진하게 이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이제 소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으시죠?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 해결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담수생물 활용 창업 동아리를 모집해보자.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과 함께 새로운 꿈을 실현해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났은 멘트고요. 그리고 환경 분야 스타트업 엑셀레이팅 참여 기업 모집.
지역에 있는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 기업이나 뭐 이런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 중에 환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을 하거나 기술 자문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담소생물 자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페스티벌을 하면서 관련 제품의 플리마켓을 하거나 담소생물 영화제를 열어보거나 뭐 캠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담소생물 그리고 담소생물 관련해서 뭐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컨퍼런스를 열어서 미래에도 담소생물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아까 뭐 4차 산업의 영상에 나오고 뭐 5차 산업도 있는데 이분들은 뭐 그냥 다운받이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7차는 한번 담소생물 자원 활용 기술로 선도해보자 뭐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뭐 4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셔가지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생각을 해낸 게 아니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바탕으로 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미션은 이렇게 있었고, 비전은 담소생물 자원의 가치를 찾고 만들고 나누는 최고 연구기관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니까 이런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홈페이지 상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4가지 전략과 핵심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 가지고 있는 역할을 짠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1번을 살펴보면 담소생물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하는 가치를 확보하는 것, 이게 요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찾는 거죠. 담소생물을 활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학습을 할 수 있거나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모이게 되면 훨씬 더 가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2번째로는 수요자가 체감하는 바이오 경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제가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봤을 때는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셨어요. 바이오 특허 출원도 있었고 이런 거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은 이런 기술에 걸맞는 팀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공개를 하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는 창업팀들을 찾아보는 거죠. 창업팀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마을 기업들. 근데 이분들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먼저 보여줘야 우리가 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잡고 들어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도 좋을 것 같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가치 공유 확산이라면 그런 페스티벌을 활용해서 아까 첫 번째 창업 동아리와 엑셀레이터를 통한 기업들이 확보가 되면 같이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서 알릴 수 있는 프리마켓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담소생물 영화제라고, 이건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해봤습니다. 담소생물에 대한 아름다운 영상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다큐멘터리 형식도 좋고, 그렇게 되면 이게 담소생물이고 이런 거 활용해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번 가치를 보여주고 확산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과 창출 기반 조던 경영 혁신. 우리가 이런 사례들이 있고 뭔가 성과들이 있으면 이런 걸 토대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도 않을까. 여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함께 하게 된다면 뭔가 연구와 또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맞물려 간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함께 연계해서 큰 소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요 미션과 비전에 맞춰서 가야겠죠. 또 이런 활동 말고도 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시는 건 어떠세요? 뭔가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육성사업 창업팀으로도 이렇게 사직서를 던져야 되겠지만, 근데 이 대표자로 할 수 있는 이게 있거든요. 일하고 계셔도 대표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어두고 사직서 굳이 안 내고 대표자로 참석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섣불리 사직서를 내는 건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고달파서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직접 이렇게 육성사업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육성사업 창업팀들이 이제 20개 팀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연수원과 경제진흥원이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낙동생물자원관에서는 이런 활동들도 함께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이제 20개 창업팀들이 다 이제 아이템이 다르고 다 필요한 기술이 다르고 도움을 다 다른 분야와 다른 어떤 과정 속에서 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 기술이 이제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창업팀마다 한번 상담도 하고 어떤 도움 필요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도움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되면 이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멘토링을 진행을 하신다면은 저희 창업팀들에게도 좀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멘토링은 실제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창업팀들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현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와서 딱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자면 햇섭 인증이랑 같은 경우도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대량으로 하려면 햇섭 인증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햇섭 인증은 뭐고 햇섭 인증 받으려면 이런 절차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하는 거는 그 자료들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던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거 하려면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 라고 먼저 길을 갔던 분들, 그리고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면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춤형 필요계 수요조사서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함께 낙동생물자원관에서 유승현 개념님께서 들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죠.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팀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조직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업팀들 여러분들의 도움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이걸 통과를 하긴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육성사업도 기관이 1년 동안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기관이. 그래서 1년마다 평가를 받고 2021년에 잘했던 성과를 가지고 2022년에 선정이 돼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좀 아쉽지만 저희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창업팀을 모집을 해서 이제 낙동생물자원관과 함께
환경살림 분야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부에서는 이렇게 우선 구매 제도를 한번 살펴봤고, 요 낙동강 생물자원의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약 한 1시간 좀 넘게 진행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낙동강 생물자원과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저는 사실 이런 걸 하면 좋다 정도의 얘기를 드렸던 거고, 이런 걸 해라, 이게 필요하다, 뭐 이런 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네, 저한테 따로 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는 걸 저도 이제 앞에서 이제 보면서 그래도 고개를 조금은 끄덕여 주시고 사진도 좀 찍어 주신 걸 보니 같이 했던 시간이 크게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셀카를 찍으신 건 아니죠? 네, 저를 이 화면을 찍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과 함께 이 20개 창업팀들과 함께 이제 남은 시간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목숨 걸고라고 한 거는 그렇게 큰 목숨 걸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것들은 다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시는 창업팀 분들이 다 해주실 일이라서 저는 이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제 창업팀들과 진하게 뭔가 또 도움을 함께 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성혁 회장님 통해서 제게 연락을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국민낙동강 생물자원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